수도권과 지방부동산은 어떤 상관관계,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수도권과 지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아닐 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서울은 아빠, 지방은 엄마일 수가 있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전에 이 말 들어보셨어요? 서울이 오르면 지방이 내리고 서울이 내리면 지방이 오른다. 예전에는 패턴이 좀 달리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서울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서울이 올라가면 서울과 같은 형태를 띈 도시들이 있어요. 지금은 부산을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전고점을 완전히 뚫었어요. 이런 곳은 서울이 올라갔네?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반대로 서울이 올랐는데 따라가지 않는 지방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입주 물량이 많다든지. 지방은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하다.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다가 바로 멈춥니다. 지금 대구도 그런 상황이에요. 대구가 인구가 많은 도시거든요. 자, 그런데 대구가 지금 그런 상황. 그러면 대구보다 더 작은 도시는 더 입주 물량에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올라가도 머무는, 오르지 않는, 반응을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두 분류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서울이 만약에 내린다라고 하면은 부산은 어떻게 될까요? 추측 한번 해보세요. 부산도 뭐 내리는 거예요. 서울과 같은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도 뚫었고 상당히 가격대가 올라가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지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오르지 않던 지방이 있죠. 여기는 되려 올라요. 올라요? 네네. 왜? 서울 투자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빠 엄마 같은 티격태격. 약간 이런 관계?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형 동생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형 동생? 이게 뭐냐고 하면은 투자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오피스텔이 안 올랐을 때 서울의 대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한 번에 탁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서울이 그 패턴을 보여주면 조금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아파텔 지금 생숙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서울에서 만들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형은 아우를 끌어주니까 이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은 형이고 그리고 지방은 아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분위기 좀 한번 훑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지방 부동산 분위기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에는 아직 더 올라야 될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 90%인 곳도 아주 많습니다. 전세가가 90%인데 이 전세가 90%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살만한 동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파트 촌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교에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곳은 살기 안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이런 곳의 전세가율이 90%라는 말은 이거는 완전 비정상적인 겁니다. 언제든지 전세 수요가 매매로 갈아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3억, 매매 가격 3억, 전세 가격 2억 7천 이런 거는 기본 1억 올라갈 거는 다 1억씩 올라갈 에너지는 다 축적되어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렇게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 전세가율 90%는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왜 얘네들이 못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똘똘한 한 채로 구성할 수밖에 만들어놨어요. 많이 못 사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투자금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취득세 12%를 내면서 다주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축적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투자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국엔 에너지가 축적된 곳은 규제가 풀린다든지 그럼 한 번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상당히 많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상승기에 동참을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그때 부동산에 아예 그냥 관심조차가 없다가 지금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저는 지방 투자 돈이 없어서 서울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방 투자가 그다음 대체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대구하고 부산이거든요. 대구하고 혹시 부산. 궁금하신 지역 있으십니까? 지방은 항상 어느 지역이건 여쭤보셔도 제가 답변 가능하죠. 대구 궁금합니다. 대구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하는 방송이라든지 말씀들을 좀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블로그나 글을 읽다 보니까 대구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대구 입주 물량 아주 많다. 많긴 많죠. 2023년도, 2024년도에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이 다 2배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건 맞아요. 그리고 적정 입주 물량의 2배, 실제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의 2배가 2년간 연속으로 공급이 되면 그것을 이기는 시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약보합으로 갈 건 맞아요. 그 시기 동안. 입주 물량이 언제 많다? 2023년, 2024년도에 많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약보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근데 지금 대구의 가격 자체는 저렴한 편이에요.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그래서 입주 물량 때문에
폭락을 예고하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완전 잘못된 판단이다. 멍멍소리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장 흐름은 잘 읽는 편이기 때문에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내년까지 대구에 입주물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내년까지 오래 잡고 내년까지 많은 게 아닌데 지금 2년 뒤 입주물량 때문에 겁을 먹고 이미 심리가 미리 지금 꺾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원래는 제가 작년에 인천, 대구가 괜찮았죠. 제가 광시 중에서는 대구가 작년 5월 달경에 대구도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들 입지 보통만 되어도 한 1억 5천 정도는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급상승했는데 광시 중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동네가 인천, 대구였어요. 대구가 좀 올랐어. 그럼 다음 인천인 거죠. 날라갔죠. 이번에 날라갔죠. 그런 패턴이에요. 결국에는 저평가된 곳은 결국 오르게 돼 있고 이제 광시 중에서는 대구, 광주 남았습니다. 지금 광주 시장도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어요. 규제 지역이 묶였지만 자, 대구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런데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언제 그러면은 다시 반등하게 되나? 이 반등 시기는 주변 광역시가 막 올라주면 내년이라도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엔 입주 물량이 작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결국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타이밍을 잡는 거잖아요. 1차 타이밍은 내년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2023년, 2024년 하반기가 이제 도래가 하거든요. 근데 물론 가격이 좀 하락할 수는 있지만 입주 물량은 좀 피해간다 그거죠. 2024년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입주 물량 많은 시기, 입주 물량이 다 해소되고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입주 물량 해소되기 8개월 정도 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 더 8개월이 아니라 12개월, 1년 정도 당겨질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진입하는 분들은 내년에 타이밍을 잴 거고 내년 하반기라는 거는 가정이에요. 더 먼저 올 수는 있어요. 내년 정도의 타이밍. 왜냐면은 올해 인천 더 올랐지, 부산 더 오르지, 광주 오르지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 광역시가 올라가는데 대구만 심리가 죽어가지고 내년까지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년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틀림없이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아니면 내년이 안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2024년도에 타이밍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대구 들어갈 타이밍 알았습니다. 네. 지방 그럼 이번에 한번 관심 있는 경험을 하시고 물리면 물렸다고. 물리면 또 물렸다고 라이브 시청자에게 라이브 하면서 마린보이 저 사람 저 사기꾼이다 이야기하면 되죠. 뭐. 구미도 얘기가 많습니다. 구미. 구미도 궁금하네요. 구미도 소도시지만 사실 저는 그 투자의 순번을 잘 세워야 돼요. 지역의 투자 순번. 예를 들면 아까 광역시로 비교를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억 매매 가격이 국평 34평 기준으로 전용 84 기준으로 부산 6억, 울산 6억 하면 어디 투자하실래요? 부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더 큰 도시로 가는 겁니다. 근데 구미도 당연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구미보다 더 인구가 많은 곳에 아직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약간 그 어떤 성과라고 할게요. 성과 측면에서 보면 구미보다 더 상급지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대신 구미라는 곳은 장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준신축, 요즘은 구축보다는 신축, 준신축, 신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으니까 신축, 준신축 투자금이 작게 드는 편이죠. 그래서 구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좀 괜찮은 애들을 투자해야 돼요. 자, 왜냐? 구미를 1억 미만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신축 아파트가 아직 완전 덜 올랐는데, 덜 올란 상황에서 얘가 올라야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투자 포인트가 신축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 그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상황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데 모 지역을 가면 사실 부산도 1억 미만 투자처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 아파트가 가면은 막 산이야 산. 에베레스트 산 정도 막 경사도가 있는데 막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있는 곳. 그런 곳은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런 곳 이제 근데 부산은 많이 올랐으니까 신축이.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번 노려보면 해요. 근데 구미는 아직 1억 미만 들어가긴 좀 그렇고 신축 쪽으로, 준신축 쪽으로 아직 그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 투자가 더 나은 거죠. 예를 들면 청주 이런 곳은 청주는 여러분 청주는 좋은 거 다 아시죠? 엄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도? 그래도 엄청 저렴합니다. 청주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구축 아파트는 아직 완전 덜 올랐습니다. 전세가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는 밑으로 투자 포인트 신축, 준신축은 많이 올랐으니까 밑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면은 구미와 청주를 놓고 같은 구축이라고 하면 인구 규모나 신축 아파트, 끌어가는 신축 아파트 절대 가격이 훨씬 청주가 높거든요. 안 좋은 아파트끼리 비교하면 당연히 뭐 구미는
우선순위 번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도시 간에 비교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딱 잘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순서는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이렇게 비교하거든. 그래서 이 어떤 비교하는 투자자가 들어가는 순서 이걸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 비교를 하실 때 어떤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하세요? 아니 뭐 현장도 많이 당연히 다니시겠지만 어떻게 그걸? 그건 너무 간단해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절대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미가 부산하고 울산을 비교할게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부산이 6억인데 울산이 3억이다. 그럼 울산이 순번이 높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봐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지인이든 뭐 가격 보는 사이트는 많으니까 사실 그냥 네이버 부동산 매물 찍어서도 봅니다. 저는 그냥 찍어봐요. 신축 아파트 가격 대략 얼마네? 예를 들면은 저는 대략적인 가격을 알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은 30대 중후반 이렇게. 그리고 강북으로 가면은 그 10억 후반대,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10억 뒤 후반대 정도, 18억, 19억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가격만 알아요. 지역적으로. 그러면서 서울이 올랐네. 그럼 여기는 이제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네. 이런 감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다 보면은 머리에 그냥 들어가요. 넣어집니다. 지역 간 가격 비교.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율도 봐야 되겠죠. 근데 가격, 전세가율 이런 건 툴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실도 있고 뭐 워낙 많으니까. 호갱노도 있고 호갱노도 있고 지인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 전세가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입주 물량도 당연히 보셔야죠. 입주 물량은 미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거든요. 심리.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지방은 특히 입주 물량이라든지 외부 변수에 좀 민감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도 당연히 호갱노 다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 이런 곳에서 막 보죠. 지방은 가격이 상승하다가 규제 지역이 탁 들어서잖아요. 그럼 바로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경험이 없어요. 죽는 줄 압니다. 그냥 아파트 가격 반토막 나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규제 지역 뭐 경험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수도권만 경험이 있죠. 서울이 이제 경험이 많고 부산도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보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지방은 규제 지역이 처음에 지정되면 멈춥니다. 부산도 그랬어요. 그런데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다시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름폭이 좀 규제 지역인데도 오름폭이 좀 괜찮아졌어요. 좀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규제 지역이 풀렸어요. 그래서 탁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다시 규제 지역에 탁 묶이잖아요. 이때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울산도 마찬가지, 포항도 마찬가지 규제 지역에 처음 접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가격이 아주 많이 올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지방에서도 광역시급이나 신축은 좀 제법 오른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구축은 아직 아주 많이 못 올랐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구 다시 스물스물 가격대 올라가거든요. 거기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다만 이제 북구 쪽에 입주 물량이 조금 집중된 그것만 좀 피해 가시면 되고 포항도 제가 볼 때는 상승하다가 조금 눌림목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죠. 울산도 저평가고. 투자할 때가 너무 많은데. 엄청 많아요. 다만 지금은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 중과 때문에. 막 뜯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만 만약에 딱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만 풀리면 지방은 다 뜁니다. 근데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은. 그래서 대선을 보고 움직이자. 근데 양도세 중과 뭐 해제하는 거라든지 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도 일정 부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부산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호가가 엄청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가 어제 한번 봤던 건데 해운대에 보면 마린자이라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일단 이름 들어보면은 해운대 이제 마린자이라고 있는데 얘가 호가가 지금 15억에서 한 20억 사이 왔다 갔다 나오고 있어요. 국평 기준으로, 전용 84 기준으로. 근데 15억도 물건이 거의 없고 17억부터 거의 20억이라고 보면 되는데 실거래가는 11억 몇천에 찍혀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에. 좀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아주 많죠. 그리고 거래가 없어. 호가만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송도, 이진을 이야기하던 대부분의 분양권이나 신축 아파트들은 상당히 호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하면은 한번 매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호가가 높아요. 입지가 A급과 B급 호가가 아주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B급이라고 하면은 B급 매도하고 약간 A급 정도로 갈아탈 수만 있다면 갈아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호가가 전체적으로 다 높기 때문에.